안녕하세요. 오늘도 진로 관련한 고민이 올라왔습니다.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인서울 중하위권 대학을 재수해서 입학 후 군대 포함 칼 졸업 후 서울대학교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직원 조교로 근무하며 직장과 병행 후 서울대 학사 편입학을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잡고 해당 학과 청강도 신청하고 공부 중입니다. 문제는 제 나이에 학사 과정을 다시 다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결국 하고 싶은 일이 학부 학력을 많이 봐서 그동안 포기하고 살았는데 미련을 버리기가 어렵고 서울대에 있다 보니 학력으로 주눅 들고 용기를 잃어가고 있다 보니 학사 편입학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진리님도 아시다시피 학사 편입학이 난이도가 매우 높고 1년에 전체 과 중 10명 정도만 모집을 하는데 모아놓은 돈 쓰면서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준비하는 게 맞을까 고민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사 편입학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모집 인원이 없는 학과도 많고 있어도 한 명 수준이더라고요. 지원 자격은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그리고 탭스 또는 토플 점수가 있어야 하고요. 보니까 전형 요소가 진짜 많아요. 영어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되고, 전공 과목에 대한 이론을 또 보고, 제2외국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학사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서류 심사 뭐 이렇게 있는데, 나무위키가 전부는 아니지만 정보를 나름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 한번 들어가 봤는데 특징 항목으로 뭐가 있냐면 현존하는 입시 중 불확실성의 끝판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대 편입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고난도의 전공 시험이 있다는 것이다. 동일 계열로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공을 바꿔서 지원해야 하는데 바꾼 전공에 해당하는 고난도 전공 시험을 봐야 한다. 벌써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류 위주의 정성평가 및 선발체제라는 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대 편입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서울대는 정원에 맞춰서 뽑질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가 정원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지만 서울대는 과에서 마음에 드는 학생이 없으면 전원 탈락시키고 아무도 안 뽑는데요. 서울대 편입 최종 합격자는 10명 두군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수능이 쉬운 시험이 아닌데 그렇군. 이렇게 문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서울대 편입 경쟁률은 평균 5대1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전의 대학교 및 스펙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지원자가 전공 필기고사, 면접, 공인영어 성적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야, 이거 나무위키만 읽어봐도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돈이라도 많으면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사실 저도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교 다니고 직장 구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 깊은 곳에는 좀 불안감 같은 게 있거든요. 난 여전히 이방인인 거죠. 내가 지금 이 회사를 그만두면은 서울에 발붙이고 살 데가 없어. 근데 그 서울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서울인데 다시 내려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이게 서울에 올라와서 수학을 하고 뭐 사회에 진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꿈꿔왔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게 뭐 돈이 좀 드는 일도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좀 빌붙고 살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친구는 심지어는 다른 게 금수저가 아니다. 서울에 엄마 아빠가 집을 갖고 있는 게 금수저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이렇게 세상이 양극화가 되고 서울 살이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모르셨겠죠. 아무튼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라는 곳이 그래서 되게 가혹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사연의 내용상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저라면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학부 학력이 아니면 다 괜찮은가? 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곳의 현실을 잘 몰라서 학부 학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학부 학력만 마음에 걸리는데 막상 그걸 따내고 나면 다른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적성과 흥미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나이는 또 안 중요한가? 그러니까 실컷 학부 졸업해가지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갔는데 뭔가 나이가 안 맞대. 그러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길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학부 학력을 많이 본다는 게 어떤 직업인지 제가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꼭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에서 뭐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뭐 적성이나 흥미 이런 거 나 무조건 잘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한번 해볼 법은 하죠. 지금 다 칼 졸업하고 그러셨는데 이미 뭐 3수, 4수 이런 게 흔해지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 자체가 많이 느려지기도 했고요. 회사에도 들어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예전보다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
생각해 볼 것은 학부 학력 아니고는 내가 그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는가? 아예 발도 못 들이미는 수준인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외는 언제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서울대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직업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부 학력을 갖지 않고도 갈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밖에 뽑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엄청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외에 드는 것보다 다른 예외에 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온 세상에서 학벌의 시대는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만 정말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직업을 갖는다는 게 그 직업에 잘 맞는 어떤 특성들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혹시 학부 학력이라는 학벌이라는 거기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서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4년을 들여야 하고요. 이거 준비하는 데도 시간 드니까. 그리고 자취며 생활비 하며 이렇게 이제 연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클 텐데 이게 나중에 보면 참 큰 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내 전부를 거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 발 떨어져서 정말 학부 학력만이 답인가? 또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을 반드시 그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직업이 딱 그 하나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연계된 직업도 많고 그 산업 전체로 보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들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는 내가 그 분야에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 를 잘 풀어내서 그쪽 업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캐스팅을 해줄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꼭 대형 기획사에 오디션을 봐서 합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노래를 해도 되고 간접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보려면 뭐 엔터 산업 쪽으로 접근해서 가봐도 되고 그 산업에 있으면서 그 직업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결정을 늦춰봐도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제가 너무 무지성 상태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든 사연에서 사회 통념상 늦어 보이는 그런 도전을 응원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이제 꿈을 가지신 분들이 멋져 보이고 또 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 같은 개인들이 이 사회가 또 희망이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저도 언젠가는 또 다른 꿈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릴 만한 그 꿈을 나는 이뤄보겠다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대신 많은 조건들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했을 때는 그만한 각오도 있어야 되고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도전이 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후회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성공했을 때는 그만큼 또 누구보다 빛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머무르는 게 안 멋지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이 평범한 일상을 지탱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고 멋있는 일이에요. 꼭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돈 계산은 확실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으면 그 준비라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은 특히 다른 데에서도 쓰일 여지가 있으니까 그 가야 하는 길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10이라도 20이라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길은 아예 못 갈 길이구나, 내가 안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빨리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요. 재볼 수 있는 각들은 다 재보시고 의미 있는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잘 되실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